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뀐 쌍용차, 그간 시장 동향 분석이나 신차 정보 같은 것만 알려드리다가 저도 시승기를 하나 내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시승기는 김승현 편집장이 찍어서 내보내드렸죠.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저도 시승차를 틈틈이 타보고는 했는데 이번엔 저도 시승차를 오래 타볼 기회가 생겼거든요. 이 덕에 생각지도 못한 점들을 차를 직접 타면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보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랑 곁들여서 나레이션 영상을 내보내드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좋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어떨까 했는데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KG 모빌리티에게 토리스가 중요한 차라는 건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판매량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작년에 토리스가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판매량을 집계해보면 국산차 판매량 9위에 달합니다. 펠리세이드, 셀토스, G80 이런 차들보다 판매량이 많았고 올해도 판매량이 7위에 달해서 소렌토보다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승차를 간간히 타보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시승을 하는 건 또 오랜만이거든요.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초점을 둔 건 이거였습니다. 이미 숫자 데이터나 극한의 환경에서는 차가 어떤지 이런 건 다른 채널들에서 이미 많이 다뤄주신 것 같고 영상미는 또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말고 내가 이 차를 이 정도 돈을 주고 샀을 때 정말 후회가 없을지, 그리고 만약 이 차를 선택했다면 왜 다른 차 대신 이 차를 선택하게 됐을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차 대신 토리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민 끝에 토리스를 선택하는 분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여론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차 전략이나 가격,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쌍용차 인수전 전후로 마케팅과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던 거고 쌍용차 관계자 분들께서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매우 잘 파악해주고 계셔서 지금의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게 체감되기 쉬운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거죠. 요즘 토리스가 그렇게 괜찮다던데 왜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기사나 시승기 같은 걸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디자인이랑 가격도 괜찮네, 댓글도 보니까 평이 나쁘지 않네, 한번 알아나 볼까? 이러면서 접근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도 하던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느낌을 경험해보려고 일부러 전시장에도 가봤거든요. 처음 전시장에서 차를 접했을 때 차 자체가 나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관 디자인이나 디테일 같은 게 기존 쌍용차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느껴졌고요. 실내는 기존 쌍용차의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기존 차종들은 구식 이미지가 없지 않잖아요. 토리스는 새롭게 출시된 차답게 실내부터 아예 기존 이미지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탈피했다는 게 아주 좋게 다가왔습니다. 경쟁 모델들 대신 이걸 사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를 한 뒤 혹은 전시장에서 시승을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주행 영역인데 좀 놀라웠던 건 보이는 것만 새로워진 게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쌍용차들은 생긴 것만 투박한 게 아니라 주행 질감도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것 같은 옵션은 굉장히 많거든요. 깜빡이 레버에 달린 비상등 버튼이라던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의외로 섬세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속이나 감소, 굳이 차를 극한으로 몰지 않아도 일상 영역에서조차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토리스는 그 투박한 느낌도 꽤 많이 없어졌다는 게 좋았습니다. 토리스가 사실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도심형 SUV잖아요. 투박함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과 승차감이 요구되는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쌍용차가 적절한 선에서 타입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6단 변속기를 걱정하긴 했습니다. 기존 6단 변속기는 특정 구간에서 힘이 쫙 빠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토리스도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도심에서나 고속에서나 변속기가 멍을 때린다거나 특정 구간에서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은 시승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변속기인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바뀐 실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센터 페시아 레이아웃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보기 좋게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볼 때나 필요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뜰 때 굉장히 편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같이 스마트폰 미러링만 되면 딱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건 또 올해 3분기쯤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때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토리스가 실망할 만한 포인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기름통 용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강원도만 갔다 와도 여러 번 주유를 해야 하고 주유비도 5만원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자동 세차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통 5만원 정도 주유를 해야 자동 세차비도 저렴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단거리만 주행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런데 토레스는 단거리 고객들을 위해서만 파는 차가 아닙니다. 패밀리 SUV이고 장거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기름통 용량이 5리터 정도만 커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1km거든요. 실제 주행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트림 연비가 리터당 10km라고 해보자고요. 연비가 이 정도면 5리터면 50km입니다. 지금 연료 탱크 용량이 50리터입니다.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 연료 탱크 용량이 54리터, 소나타 1.6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 연료 탱크 용량이 60리터입니다. 대부분이 50리터보다 훌쩍 넘는 용량을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연식 변경 모델부터라도 연료 탱크 용량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프리미엄 옵션이라 불릴만한 것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고급 오디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취향껏 돈을 더 내고도 장착하겠다고 하는 옵션들이잖아요. 이런 걸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 모든 걸 가격이 커버해주는 것 같습니다. 순서의 차이입니다. 가격이 비싼 차가 나왔는데 옵션이 부실하다 이러면 이제 야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옵션이 겨우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차를 나중에 보니까 옵션이 좀 부족해요. 이러면 이제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옵션이 없는 게 당연하지, 내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런 건 없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처음에 딱 드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중요한 겁니다.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옵션이나 성능보다 중요한 선택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부터 따지죠.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에 맞는 물건들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성을 따져가면서 어떤 것을 살지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토레스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판매량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지라는 걸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론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이미지고 실제 구매자들의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경쟁 모델들을 뒤로하고 구매했을 때 후회가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토레스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상 영역이라고 봅니다. 풀악셀을 한번 밟아보고 풀 브레이킹을 해보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운전자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체감하고 경험하는 건 일상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품질이 중요한데, 토레스는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인 만큼 품질 세대 교체만큼은 제대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매자분들도 그렇고 KG 모빌리티 내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드는 거, 이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 세차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유소 여러 군데에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동 세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 세차기가 차체 폭이나 그런 걸 인식해서 브러쉬를 돌리는 건데 자칫 별도의 부착물을 인식하지 못해서 차체가 손상되거나 세차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